자, 올해가 창작 오페라 70년이 되는 해였죠. 1950년 춘향전으로부터 이제 70년이 됐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는 현자를 찾아가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창작의 산 역사이고 또 영원한 기록이 되시는 이영조 대한민국 대표 작곡가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악기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서양 오케스트라를, 표준화된 서양 오케스트라를 전 세계가 다 쓰고 있고 우리도 이제 해서 세계 정상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제 국악기가 들어오는 오케스트라를 쓰면 또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요. 서양 음악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쓰면은 아주 색깔이 나고 예, 맛이 또 독특하게 나오니까 네. 좋은데, 이게 이제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현대 악기로서의 그 개발해야 되는 그런 점도 있지 않아요? 많죠. 저는 국악곡을 서양 음악을 하는 사람 치고는 많이 썼는데 좋아하니까 제일 문제가 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하나는 음역. 네, 음역이 네. 너무 좁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악기가 속주가 안 돼요. 알레그로 빠른 게 안 돼요. 요새 젊은 대금 연주자 같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클라리넷이나 오보를 옛날에 보면 우리 대금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목관으로. 근데 거기다 키를 달아서 하나 누르고 하면은 한 옥타브 위에가 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곡을 하는데 어느 대금 주자가 대금을 두 개를 들고 나왔는데 하나에다가 두 개 키를 달았더라고요. 반음 내기가 어려워서 그걸 자기가 해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지금 두 개지만 그게 과학적으로 더 기술적으로 하면은 열 몇 개의 클라리넷처럼 할 수 있는데 대금의 음색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과거에 가야금을 음역을 늘리고 빠르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기타가 돼버렸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우리 악기는 아직도 원시적인 그냥 그대로 줄도 명주시에다가 그냥 나무도 공명 잘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국제화된 시절에서 보면은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음악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과학하고, 사실 서양 음악은 산업혁명 후에 이렇게 발달했거든요. 피아노 공장 가보면 이게 악기점이 그렇죠. 아니라 그냥 공장이잖아요. 공장. 완전히. 예.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가 저는 제가 체험한 걸로는 굉장히 시급한. 네. 최근에 보니까 이제 해금도 저음이 풍부한 해금을 개발하는 그 연주자가 나오고, 또 가야금도 고음, 중력, 저음까지 해서 트리오를 하는 거 보니까 좋더라고요. 화음이 나오고. 이래서 악기 개발은 우리가 늦었지만 그건 해야 되는 부분이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악기는 오케스트라 뭐 아시겠지만 서양에서는 이제 바이올린이 제주선 순위를 하는데, 국악악에서는 이제 주관 악기들이 한단 말이에요. 피리, 대금. 그러니까 호흡을 하니까 음악이 자꾸 끊어져 이렇게. 그래서 지난달에 시조 칸타타라는 걸 하면서 제가 국립국악 관악들한테 해금을 한 20명 달라고 그랬어요. 예, 해금을. 해금을 증가시켜 가지고, 왜냐면 그건 보행할 수 있는 거는 그게 제일 낫잖아요. 아쟁은 저음이고. 그래서 이제 예산 문제가 또 뒤따라서 그렇게 못하고 결국 첼로가 들어가서 그걸 보강을 했는데, 하여간에 국제화된 시대에 우리가 전구를 여기서 끼나 미국 가서 끼나 독일 가서 끼나 다 맞잖아요. 표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우선 음역이 되고, 그다음에 연주자의 기량이 늘어나는 것만큼 악기가 그거 할 수 있는 계량이 아주 시급한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큰 방향에서 우리가 수입 음악, 오랫동안 수입 구조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대학도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고, 전국에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는 우리 음악이 수출 경쟁력을 향해서 나가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 대전의 충남대학에서 무슨 우리 오페라의 그런 국제화되는 문제 가지고 포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성악가들 중심으로 하던 게 이제 작곡가, 그다음에 미학, 그다음에 극장 운영한 자들 다 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 여러 가지 중에서 저쪽에서 한 가지만 얘기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냐, 매니지먼트냐 뭐냐, 우리 거 가지고 나가려면은 이태리 오페라 가지고 우리가 갈 수가 없잖아요. 결국 우리
한국 창작 음악이 있어야 된다. 예. 제가 가끔 비난받는 게 지금이 21세기인데 이영도 선생은 아직도 한국적 그 아주 코리따분한 얘기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반농담 이렇게 듣거든요. 그때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니다. 꼭 우리 전설하고 뭐 홍길동 무슨 뭐 콩쥐팥쥐 심청전 그것만 허재는 게 아니라 그러나 최소한도 한 5개 정도는 경상도를 대표할 수 있는 토속적인 거, 제주도 거 하나, 전라도 거 하나, 강원도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거가 하나 좀 있고. 지역 대표 작품 그렇지. 하나씩. 그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서양 것도 오고, 현대 것도 오고, 뭐, 우리 사실 뭐 3.1절 테마 무슨 8.15, 6.25 이걸로 얼마든지 현대 거 그렇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수 그런데 있죠. 나는 죄송하지만 외국에 15년을 살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작곡가니까 너는 그 먼 아시아에서 독일도 와보지 않았는데 오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독일 작품을 잘 쓰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칭찬이 들으니까 기분이 좋은데 근데 니네 거는 어떤 거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가야금하고 장구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피아노 치는 학생 하나가 야, 니네 집 갔을 때 니네 와이프가 그 크리스마스 때 입은 한복 같은 그런 내 피아노로 할 수는 없어 이러는데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 얘들이 나를 문화의 대상으로 보는구나. 그래서 내가 완전히 정속된 작곡가 같더라고요. 몰라, 괜히 자존심에 있어서. 그리고 걔네들 걸 할수록, 우리 거가 있어야겠다는 자아잖아요, 결국. 우리 SNS나 무슨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보면 다, 나 이거 했어, 나 잘했어. 자기 자랑하네요. 근데요. 괜찮은 거, 그거. 예전에 오현명 선생님이 독일을 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가곡을 가지고 네. 독창회를 한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활동하던 제자들이 싹 모여가지고 선생님 제발 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곡 부르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그 이태리 노래라고요? 독일 노래 내지는 이태리 노래가 됐잖아요. 근데 우린 그걸 모르고 자랐다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SNS 말씀하시니까 지금 모든 게 이제 영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튜브 영상을 하는데 우리가 막 올린 그 작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번 다시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필요하죠. 네. 그게 문화라는 게 내 거하고 네 거하고 만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죠? 내가 저걸 받았으니까 나도 주고 걔네도 또 호기심이 나오고 그게 없으면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밑에 식민지노릇 선거 그것만 정치 군사적 경제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베토벤이나 바하 그 위대한 걸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칼럼 보니까 네. 푸치니의 예를 들었더군요. 예. 아니 푸치니가 뭐예요? 아이다 세이지 운하 그러지, 그거 자기 걸로 가져왔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도 또란도도 중국 소재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자기가 것으로 확실하면은 네. 다른 문화를 만나가지고 융합하는 거예요. 그게 네. 아주 칼맨 비지 안에 불란서하고 스페인이에요. 그렇죠. 마담 볼파일 미국까지 들어가가지고 이태리 거예요 결국은. 그렇죠. 일본, 트란도트, 중국 이렇게. 근데 우리는 진짜 너무 그런 면에서는 방관하고 남의 문화에 좋은 건 좋았는데 너무 홀당 빠져가지고 네.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거를 아주 무시하는 버려버렸어요. 무시했어요. 맞아요. 네. 그거 우리 고쳐야 되고. 네. 근데 연주가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다 탑 클래스에 와 있잖아요. 네. 요새 젊은 연주자들이 그걸 찾는 거예요. 네. 제 잘한 것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한 달에 2-3곡 꽁닥꼭 무대 오르거든요. 다 해외에서 연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고 반드시 찾는 게 한국적인 이미지가 있는 네. 그런 거를 찾더라고요. 네. 그 우리는 바르토크, 헝가리 냄새가 나잖아요. 네. 맞아요. 독일 리드, 이태리 깐조네, 프랑스 샹송, 한국 뭐야? 우리 짬뽕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정체성 되는 문제가 나오고 성악의 연장선에서 가는 게 오페라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죠. 나는 오페라 첫 번 봤을 때 제일 거부감 느꼈던 게 오페라 처음 봤으니까요. 그때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뭐. 뭘 보셨어요? 그때 아마 칼맨 봤을 거예요. 네. 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슨 이 치마단에 당꼬바지 같은 거 입고 나오고 그러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왜 저런 옷을 입었지? 그 무대가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는 연극을 예. 유인춘 장관 있을 때 번안을 했는데 완전히 이름도 한국말로 해가지고 무대도 초가집이고 한복 입고 대사만 까라마조프 형제지 다 한국적으로 했는데 이게 절절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태리 애들이 있는 의상 우리들이 입으면 안 어울려요. 그렇죠. 안 어울려. 예, 예, 예. 걔네들 키도 크고 코도 이런데 그러니까 그게 문화인데 그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말한 트란도트, 마담 버터플라이, 칼멘 한 것처럼 문화의 융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네. 우리나라 같이 융합이 센 나라는 없어요. 불고기 버거도 있어요. 뭐 그렇죠. 그렇죠. 그 음식도 그렇게 융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80년대 뭐 연애 시절에 가면 다 경양식집 가고 스파게티 먹고 함버스틱 먹는 게 최고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안 가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은 한식집을 가고 맞아요. 차라리 네. 불고기집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문화라는 게 이게 믹슈어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이 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중국, 러시아, 일본 그 틈바구에서 어려운 시절이 많았잖아요. 네. 저는 제일 큰 이런 어떤 자아에 대한 그걸 충격을 받은 게 66년도에 대학교 때 MRA 운동이라는 도덕체험적 운동으로 그때 대만을 MRA 갔어요. 했죠. 예. 대만을 갔는데 연주가 끝나고 회식을 하고 막 이제 친해져 가는 한 애가 질문을 해요. 근데 왜 너는 한자 이름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예. 우리 뭐 호족 등본 다 한자가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한글 이름을 하나 갖고 싶다고. 걔는 그냥 순진하게 얘기한 거야. 근데 내가 갑자기 맞아 왜 나는 한자 이름이 있지? 이영조가 있고 또 그거 한자 있고. 이름, 그거를 갖다 신라 시대에다 수종부원이가 와가지고 신라 통일하라고 해서 중국이 와가지고 그다음에 당나라한테 조공 바치고 그걸 얘기할 창피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금나라 금난세 금수선생 이름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시절에, 예. 그 시절에 예. 그 김수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자가 너무 협소한 민족주의, 지역주의가 아니라 우리 거를 좀 귀히 여기고 공고히 하면서 그러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교육에서도 놓친 것 같고. 오랫동안 교육 현장에 계셨잖아요. 예.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도 하셨고. 예. 근데 지금 교육 쪽에서 오페라가 다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오페라가. 오페라가 아니라 음악 시간이 없어졌는데 무슨 소리를 쓰는 거예요. 기초에서는 그게 없어졌고.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게 너무 놀이음악 쪽으로 가서 그래요. 네. 놀이음악 쪽으로 가서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베토벤이나 무슨 브람스를 들으면서 좋다 싫다 할 수 있고 싸이나 BTS 듣고 좋다 싫다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브람스나 마르를 들으면서 이건 뭐야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소녀시대 싸이 BTS를 들으면서 이건 뭐야 나 잘 이해 못하겠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가요도 마찬가지고. 가요도 마찬가지죠. 그게 예술과 대중음악의 다른 힘이고 네. 1억씩 본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정신세계에 우리는 예술이라는 거는 그런 고귀한 What's this? 영어로 하면은 이게 뭐야? 나 한 번 더 봐야겠어. 그림도 그렇잖아요. 한 번 봐가지고 좋아하는 그림인가 하면은 어떤 건 떨어져서 여러 번 봐야 되는 깊은 그림이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런 게 다 너무 자산 창출에 집중돼 있고 돈 버는 일. 예. 그다음에 이런 정신세계에 대한 교육이 좀 없어요.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음악이 그렇죠. 그리고 파퓰리즘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그게 진실인 줄 아는데 BBC 그 기자 한 사람 여기 35년 간 사람 이름을 얘기 안 하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의 그런 대중성 이거에 대해서 하면서 그런 걸 글을 썼더라고요. 예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게 로마 법이 아니라 그렇죠. 단지 군중들의 함성. 함성으로 되는데 예. 한국은 함성의 진실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촛불 시위나 무슨 붉은 악마 유니폼 같은 거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능성은 좋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도 그렇죠. 있다. 위험한 부분이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음악 교육을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트로트 이렇게 나가는데 예산 클래식 거 빼서 그쪽에 써 이런 생각하는 우회선들도 있고 잘못된 거죠. 그런 거는 이제 탁 선생 같은 분이
바른 말씀하시고 저도 꼭 그래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 나오니까 정말 지금 숨은 것이 아니라 자기 현장에서 열심히 곡 쓰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근데 이제 작곡가로서 평생을 사셨고 또 아버님 이영렬 선생님께서도 우리나라의 음악사에 이제 기초를 만드신 분인데 아직도 작곡가에 대한 예우나 저작권료나 창작비가 너무 낮아요. 그래서 행정가들의 3분의 1도 안 돼요. 지금 뭐 예술의 전당 직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행정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이 어마어마해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 우리나라 그 문화가 그래서 그래. 우리나라 문화가 아까 그 BBC 기자 보면 너무 외피적이고 예. 겉에 보이는 거 중심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포스터에 제 이름 만나는 거 그거 유명하지 않으니까 상관없지만 한번 해외 나가서 그런 걸 여기서 가져갔는데 근데 창피해서 혼났어요. 저도 그런 작곡가들 몇 사람을 내가 만났고 실제로 봤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베르디 푸치니 이름 빼고 리고레토 라베임 쓴 적이 있냐? 왜 한국 작곡가들 이름을 안 넣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거지. 그냥 자유하느라고 내가 베토벤만큼 유명했으면 감히 이름을 빼겠나? 유명하지 않아서 그러겠지. 근데 인식이 차이가 우리가 아직도 연주가 중심의 음악 사회예요. 예, 연주가 중심에. 근데 그거는 그것도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시 하는데 그거는 고쳐야 돼요. 지난번에 그 명동 국립극장 뭐 70주년 네. 그때 제 오페라를 했거든요. 그래서 갈라로 했는데 그때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아니 뭐 얘기해도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연주가들 막 이렇게 인사시켰는데 작곡가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책임자한테 그랬어요. 아니 작곡가가 죽은 것도 아니고 여기 10%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래도 오늘 쓴 작곡하니까 이로써 인사를 시켜야 되는 게 이유가 아니냐.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깜빡하시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런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 하나를 딱 탓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인식이 전반적인 그리고 그런 음악 그런 거를 연주가들이 주도를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당연히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고쳐질 겁니다. 저도 이제 칸타타 작품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면 그 행정 쪽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자료도 주고 어떤 모르면 묻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또 포스터 나와서 보면 이름이 빠져 있고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에 저기 돌아가신 한양대교 박영근 선생 오페라 주몽할 때 예. 국립에서 할 때입니다. 이제 초청장 보냈잖아요. 예. 청와대 이제 음악을 하시는 좀 좋은 위치에 계시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연주가 이러면 다른데 이게 누구 작곡인지 작곡가가 없다고 어떻게 되냐고.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뭐 그거 담당이 무슨 뭐 시말서를 쓰고 어쩌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참 그게 이게 우리 수준이 이렇게 와 있구나 개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근데 작곡가가 이렇게 얘기하면 중이 제 머리 못 가는다고 뭐 이름 안 해줬다고 뭐 서운해하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페라 하나가 좋은 작품이 만들어져서 이제 상술 레퍼토리가 돼서 국민들이 즐기고 또 나아가서는 세계에 우리도 이런 작품이 있다 자랑하려면 작곡가만의 노력이 절대 될 수가 없고 그럼요. 또 행정가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축구 경기장처럼 구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좀 나서는 이유는 우리 전용 구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 예. 작더라도. 그래서 거기서 자꾸 올리고 내리고 실험을 해보면서 좋으면 또 오페라 하우스에서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워밍업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구장이 하나 필요하고 하나가 정도가 안 돼요. 예. 지방마다 있어야 돼요. 지방마다 하나씩 있어야죠. 그 운동을 좀 펼치는데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예산이에요. 대개 국공립단체에서도 서양 작품 하는 것은 90이라면 우리 하는 건 10%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은 이게 더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건 만들어진 거에다가 물만 부으면 라면 끓이듯이 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이건 출산 전부터 임신에서부터 출산해서 육아까지 가려면 이게 사이클이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 창작의 지원을 3배 이상 해야 된다는 건. 뭐 저는 몇 배는 모르지만 하여간 지금 가지고는 안 되죠. 안 되고 그래서 배금주의 사에 빠져서 돈 벌이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기본적인 그게
있어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예산 배정 자체를 새롭게 해서 아니 근데 그 마인드인데요. 네. 뭐 다음 주에 할 어떤 작품을 위촉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네. 작곡내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는 우리 제자들한테 사복할 때 주는 돈보다도 작은데 어떻게 된 거야? 이제 그랬거든요. 네네. 그랬더니 뭐 성악가들이 많아가지고 성악가들 주다 보니까 그랬대. 그 연주가들은 얼마 주냐? 그러니까 내 3배를 주더라고. 그래서 아니 위촉 작곡가보다 연주가가 3배를 받으면은 나 안 해. 그랬어요. 예.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떻게 창작 음악을 하겠다고 그러느냐. 근데 이런 거를 누군가 이렇게 외쳐야 되고 인식을 시켜야 되고 그런 데서 이제 탁 선생님 역할이 크십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요즘 무슨 방송국에서 하는 스타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돼. 매니저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주고, 작곡가는, 대본가는 그게 3분의 1도, 5분의 1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제 한번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나느냐면, 조병아 선생이 살아계실 때, 제가 천상병 선생 추모음악회를 제가 개최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화마토를 개최를 했는데, 중앙일보에 그 사업단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돈을 이렇게 좀 후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돈으로 2천만 원을 주는 거예요. 와. 요즘으로 하면 건 1억 가까운 돈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병환 선생도 그렇고, 황금찬 선생도 그렇고, 제가 보통 시인들이 가면 금압이라 그래가지고 10만 원씩 주는 거예요.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3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5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조병환 선생이 어디 가시나 그 이야기를 한대요. 많이 안 주면 안 간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셔야 후배 시인들이 그래도 조금씩 끌어올리는데 이번에 그런 작업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예전에 목화할 때도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때 제가 아는데. 저 세금 많이 나와 얘기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연주가에 비해서 창작자들이 받는 그 예산 편성이 참 행정한 사람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악보 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사실은 또 사보 시키면 사보에 또 돈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디테일한 그 분석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대학 다닐 때 이제 History of Western Music 서양 음악사라는 책이 크라우스식이 이렇게 두꺼운 거 있죠. 예. 그 얘기를 보면은 자 옛날 중세부터 르네상스 다 작곡가 얘기지 연주가 얘기는 한 명도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신 세계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연주가들은 제2의 창작자죠. 근데 우리는 그 거꾸로가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연주가들을 샘내는 게 아니라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연주가들이 앞서서 우리 음악계를 발전시키고 주도해 왔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작곡가들 니들 작품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 이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또 작곡가들이 곡문 써주시면 제가 한 통 내겠습니다. 이런 시절이 있었고. 예, 맞아요. 그거는 시장 원리에 자신이 없어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차차 극복을 해야 되고 이 성장 과정이 너무 아프고 기네요. 근데 아까 내가 첫 번에 백미러를 본다고 그랬는데 유럽이 우리보다 음악에서는 1500년 앞섰잖아요. 걔네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은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빨리 따라가야 되는 거, 그 배우는 거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선진국 그 좋은 거면은 빨리빨리. 지금 지하철 파리 가서 타보면요. 어유 낡은 거죠, 뭐. 우리 거. 그러네. 그렇다고 우리가 걔네들보다 선진국이냐면 안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빨리 받아들이고 또 선생님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연주가들이 나왔기 때문에 또 좋은 작곡가들이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아주 오늘 이 순서 참 바람직한 대화가 됐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께서 그래도 지금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보면 1년에 가장 많은 곡들이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 정도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니까 고맙고 더구나 또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확산되는데 이러한 계기가 지금 말씀하신 속도를 당기는데 굉장히 이제 하나의 어떤 바로메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는 행정가들이 좀 이해를 한다면 작곡가들이 아무리 현대적으로 앞서갔더라도 네. 연주자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곡도 써 수 있어야 돼요. 네. 예, 어떤 작곡가들은 나 현대 아니면 못 쓰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 껍데기거든요. 네. 근데 작곡가는 1년을 두고 생각한 곡인데 연주가들은 그저 한 달 연습해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네. 따라올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차이는 나는 건데 역시 사회에 기능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작곡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대학에 머무르면서 네. 1년에 곡 하나도 발표 못하고 그러는 작곡가 말고 네. 곡이 연주되고 왜 됐냐? 연주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곡을 써야 되거든요. 네. 잘못하면 교만한 말이 되는데 저는 어떤 때 제 욕심을 굉장히 많이 죽여요.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다르거든요. 네. 심지어는 청중이 누구냐도 물어요. 네. 대학생들이냐 아니면 교회냐. 교회에서는 성가곡을 갖다 무슨 현대 시변기법을 쓸 거예요. 어떡할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제가 그 음성에 가면은 꽃동네라는 음성꽃동네. 예. 거기 오신 분가 그 정신박약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제일 그 기억력을 하는 게 좋은데 네. 들었는데 교과를 작곡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겁이 나는 거예요. 현대 음악을 쓰라 그러면 저 청중분들이 진짜 그렇게 어려운 곡을 처음 써봤어요. 내가 수백 번을 불러봐도 야 이건 어렵겠구나. 근데 난 그건 교육적인 마인드인데 우리나라 작곡가들이 특히 현대 음악하는 30, 40대 작곡가들이 교육자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서 그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현재 네. 나 죽은 다음에 30년 후에 이거 히트 칠 거야 그런 거 말고 살아있는 음악을 좀 보급해서 그래야지만 연주자들이 작곡가들을 신뢰하고 또 그런 거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작곡가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되지. 지금은 오페라 페스티벌 한국 거 의무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을 거쳐 좋은 게 나오겠지만 그런 거 말고 정말 같이 호흡하는 곡이 살아있는 곡을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작곡가의 개성은 분명히 존중돼야 되고 중요하죠. 근데 개성은 중요한데 남을 배제하고 시선을 완전히 끊어버린 개성이 어떻게 생존하고 또 새로운 그 적용이 될 거냐 이런 문제에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카톡방을 만들었잖아요. 오페라 작곡가. 그거는 서로 간에 좀 공유도 하고 서로 간에 또 저 사람은 어떤가 이런 것을 보는 뭐 흉내내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그런 거는 소통을 하자 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제가 45년간 오페라의 80% 이상을 제가 창작 오페라를 다 봤습니다. 지방까지 다 봤기 때문에 제가 저 사람이 왜 오페라를 들고 나오냐 그러겠지만 저는 오페라 단도 아니고 뭐 그게 신거도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행정과 극장과 공공과 민간을 이렇게 좀 더 입장을 연결해주고 또 필요하면 제가 또 메시지도 던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오페라가 합니다. 음악 여러 장르에서 제일 서민적이잖아요. 네. 제일 어려운 게 무반주 독주곡이라고. 혼자 하는 거. 예. 제일 많은 인원이 나오고 우리 주변 얘기니까 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뭐 현악 사중주 못 가르주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예. 그런 거 아니니까 오페라는 특히 아주 이태리 오페라가 장점이 그 아주 골목의 뒷골목의 서민들의 숨소리 아니에요. 우리도 좀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